강의하다가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끊어졌네요. 알고 보니까 잘못 찾아온 손님이었는데.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한게 유형자산에서 별표 6으로 적용받는 게 다시 정리하면 제조업은 기계장치, 건설업은 건설용 장비, 그리고 뭐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그러니까 버스 회사의 시내버스는 차량 운반구로 별표 5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을 적용받는 거죠. 버스 회사에 승용차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으면 승용차는 별표 5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시내버스는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내용 연수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형고정 자산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영업권은 권리금인데 요거는 실제로 그 생계연설을 끊고 받는 권리금이거나 아니면 합병을 통한 영업권 아니면 장부에 계상하기 힘들고, 합병을 통한 영업권도 요걸 영업권 상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권리금을 실제로 준 게 명백한, 즉 생계연설 다 발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그 권리금 같은 경우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는 명백하게 이제 그 특허 출원이나 상표 출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비가 세법적으로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장부상에 있는 개발비는 어떤 목적으로 기존에 잡아 있냐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재무 비율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일부러 재무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인데 자산으로 잡을 목적으로 개발비로 잡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이따가 8페이지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수익 기부재산은 요거는 뭐 거의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뭐 사안이 나오면 그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 특별하게 그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제외 자산은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은 뭐 아예 계정 과목 자체가 뭐 감가상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실 거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우리가 구분해하고 감가상각을 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검토할 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그냥 이 문구 하나로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 그냥 자본적 지출은 자산성이 있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다 뭐 이런 정도 아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수익적 지출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제 개별 자산별로 그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좀 세법이 바뀌었죠. 600만 원 당연인도 합산해서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한다. 이건 뭐냐면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것은 그 어마어마한 뭐 연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에 몇십억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작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그것들이 연마해서 없어지는 그런 그 물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액이 아주 많더라도 금액이 수시로 그거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원래 자산을 처리해야 될 것을 바로 비용을 처리하면 자산을 잡았다가 전부 감가상각을 한 걸로 보고 한도 초과를 계산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가 조금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금액이나 대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한 자산 목록이 있어요. 책상, 의자, 캐비넷, 침대, 응접 세트,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보유하고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굳이 공구비품 이런 걸로 안 잡고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그 업종별 자산의 별표 6 그리고 또 별표 5 이런 것들은 내용 연수와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결국 내용 연수하고 감가상각 방법이 중요한데 감가상각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이고 무조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신고를 안 하면 정률법 신고를 하면 정액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발비는 보통 신고를 안 하죠. 이거는 무신고 시는 제품 판매 시점부터 5년 균등 상각인데 요거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정률법 상각률로 되어 있는 것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시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4년 52.8%, 5년 45.1%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시면 실무적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즉 1억을 사면 1월 1일자로 1억을 사면 5년짜리는 첫 해에 4,510만 원만큼 정률법인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인데 내용 연수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기한이 있거든요. 그때 자산 구분별로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그 다음에 공구기구면 공구기구별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예전에 저희 거래처는 아닌 다른 거래처가 신고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서 기장을 하다가 그 세무사님을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5년 정액법으로 돼 있어서 그냥 무심코 계속 5년 정액법을 했대요. 그 회사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과세당국에 정액법으로 신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개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 그 자료가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감가상각 의제와 관련된 감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회사가 크기 때문에 몇 억이 되는 세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반드시 비치돼야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차피 그냥 세법에서 정해진 내용 연수하고 상각 방법대로 하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그 외의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물 외에는 신고 안 하면 정률법인데 그걸 정액법으로 하려면 반드시 정액법으로 신고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공구와 기구는 5년인데 4년으로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인데 기준 내용 연수가 그걸 30년으로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내용이 입증이 안 되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연수는 이제 참고로 쭉 적어놨는데요. 영업권은 5년이고 특허권은 7년이고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은 4에서 6년.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내용 연수는 5년이고 4년까지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금 연화조 같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걸로 지은 건물,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같이 튼튼하게 지은 건물. 보시면 내용 연수가 조금 헐렁하게 지은 건물은 15년에서 25년, 그리고 좀 튼튼하게 지은 것은 30년에서 50년. 이것도 역시